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제 지난 2020년을 어려운 가운데 보냈지만은 이제 새롭게 2021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 경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최태은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볼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잘 설명해 주시고요. 네. 또 시청자들에게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네. 우리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도 가고 네.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2020년에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2020년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가오는 새해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너무나 패닉 상태에 빠졌던 그런 한 해였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봄 마켓이 보통 2월에서 3월에 시작된다면 그것이 한 5월 정도까지 잠깐 늦춰지긴 했는데 그때부터는 무슨 그 라켓 발사된 것처럼 확 나갔는데요. 그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직도 이자율이 지금 올해로 따지면은 지금 지난주에 봤더니 30년 고정 이자가 이자율이 2.84 그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지도 못할 정도의 낮은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unemployment insurance를 많이 신청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한 건지 아니면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한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unemployment insurance를 많이 신청을 했다, 또는 어렵다, 비즈니스들이 힘들다, 혹시 이분들이 사업체를 던지지 않나, 집을 던지지 않나,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04년 이후로 네. 지난 16년을 통틀어서 올해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적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도 놀랐고, 집을 내가 내놓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17일 안에 다 팔렸어요. 작년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24일이었거든요, 평균. 네. 근데 벌써 일주일이 더 줄은 거예요,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세일스 그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집이 팔린 가격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1%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벤토리가 42% 정도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인벤토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이 잘 팔리지? 그래도 집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새 집도 미국 전국적으로 한 9% 정도 인벤토리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전미부동산협회에서 나온 집계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다 새 집만 산다고 치더라도 네. 우리가 매년 200만 채가 새로운 게 지어져야 된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아직도 집이 모자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그 전미부동산협회에서 저희가 매년 발간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바이어와 셀러의 그 프로파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이 사람들이 찾는 그런 집의 종류가 뭔가, 가격대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올해 거 발간됐거든요. 10월 달에요. 저희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왜 집을 이렇게 계속 사는가, 그걸 저희가 알아보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팬데믹 때문에 다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이 좀 큰 거를 다 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로라도 나가더라도 좀 큰 거를 원하고,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인도 집에서 재택근무해야 되고 남편도 재택근무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만약에 애가 한 명만 있다 그래도 셋이 한꺼번에 시끄럽게 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더 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큰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집에서 이 공부를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에도요.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체육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웃도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칸도에 사시는 분들은 칸도에 있는 그런 짐도 다 지금 클로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웃도어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멤버십 주고 갔던 짐도 막 계속 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됐다 그러면 또 문 닫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짐을 없으니까 아웃도어 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좀 뒤뜰이 있는 집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직업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을 저희가 여성경제연합회에서도 데이터를 쫙 봤는데요. 제가 거기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그 데이터 굉장히 경제에 관계된 그런 데이터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그 일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뭐냐면은 low paying job.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게에서 리테일 종업원, 또 식당, 호텔, 그다음에 여행사, 또 항공업계, 이렇게 그 미니멈 웨이지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직업을 잃으셨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양쪽에 일을 한다고 치면 둘 중에 하나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조금 돈을 덜 버는 사람이 직업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직업을 많이 잃어버리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미부동산협회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백인 대졸 이상의 남자 직업은 늘어났대요. 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아직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는요, 이게 바잉 파워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나 안 잃었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집을 던진다더라, 사업체를 던진다더라, 그거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 미국 전체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냉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사야 될 시기, 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폭락한다는 얘기에 네. 그 흔들리지 말아라. 네. 그러면은 한인 사회를 보고서 네.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네. 특히 이 지역 경제는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부동산 경기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조금 슬픈 얘기는 저희 이민 1세대들이 많이 하셨던 세탁소라던가 네. 이런 뭐 델리라던가 캐리아웃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말 굉장히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사실 누가 그 리스를 떠안아서 그 가게를 테이크오버만 해줘도 너무 감사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봐서 정말 냉정하게 내 이 사업체를 들여다보셔갖고요. 네. 이 사업이 앞으로 정말 사양산업인지, 다시 팬데믹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거를 잘 보셔갖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민 1세대들이 많이 했던 직업들은 사양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손님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 이렇게 푸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로서리라던가 이런 데는 사실 30% 이상 기본적으로 그 매상이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렇게 또 우리 한인 한인 사회에서도 그 젊은 친구들이 사업 잘하는 친구들은 앱으로 그 오더 잘 이렇게 연결해 갖고요. 네. 지금 사실 대박 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같은 것도, 빌딩도 사실 지금 알링턴에는 많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그런 추세였는데요. 이 재택근무라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됐지만,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일반화된 건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손님들 중에서도 보면 IT 산업 하시는 분들 거의 재택근무 하신 지 10년 이상 되셨어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 나가시고 그랬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커머셜 그 옛날 그 사무실 을 많이 했던 분들이 있었던 그런 건물들은 지금 레지덴셜로 많이 컨버팅 되고 있어요. 지금 알링턴도 그렇고 DC도 그렇고 그 천정 높은 그 사무실이었던 그 빌딩들이 지금 다 주택용으로 개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전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리테일도 아마 많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이민 1세대들이 했던 네. 비즈니스들은 이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는데 이제 1.5세대, 2세대, 3세대들은 네. 어떤 방향으로 특별히 이제 여성경제인협회 또 회장이시고 하니까 네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네. 어떤 쪽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 네네. 잡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경제를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갈 방향이라든지 네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말을 주실 수 있으면은 네네. 그거에 좀 잠깐 얘기를 네, 해주세요. 네. 예. 요새 사실 젊은 친구들은 너무 너무 똑똑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민자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켜놨는데요. 이 멘토링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네. 자식들이 앞으로 갈 길을 멘토링 해주는 게 참 어려운데, 그게 사실 백인 커뮤니티보다 우리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 여성경제인협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서로 그 젊은 친구들 서로 밀어주고 받쳐주고 끌어주고 조언자로서 또 멘토로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리얼 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비즈니스는 그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이고 네트워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난 미국 100년의 경제를 보면 매년 특히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이 일원은 워싱턴 그 메트로폴리탄 일원은요, 매년 평균 집값이 7%씩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100년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년엔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너무 흔드실 필요 없으세요. 내가 만약에 많은 투자를 뭐 몇십 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사는 거고, 특히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산다면, 그건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에 사람들이 많은 집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거를 누가 픽업하겠어요? 인베스터들이, 투자자들이 다 픽업해요. 그게 지금 2008년에서 2009년, 10년, 11월까지, 2010년, 11년까지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트레스트 온이라던가 뭐 이렇게 MTA 인덱스 론 같은 그렇게 그 네거티브 아머제이션 그런 론으로 하셨던 분들, 막 저 이자만 내시고 1% 내시는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감당 못해서 빚 감당 안 돼갖고 집 던지셨던 것들, 그거 다 누가 잡았냐면요, 투자자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그 집들을 안 내놓고 있고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인벤토리가 집이 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잘 보셔야 되는 게 2020년에요. 네. 사람들이 이 팬데믹에 이렇게 돈이 돈이 씨가 말랐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니까 전 미국에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11%가 다 올캐시로 됐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돈이 다 없다 그러고 이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는데도 11%가.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32%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캐시로 산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집을 던지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재택근무를 해서 은행에서 은행 융자 심사하는 게 굉장히 더 까다로웠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정말 클로징 하는 날까지도, 아침까지도 또 체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다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어렵게 융자 심사를 받고 집을 사신 분들이 집을 던지겠냐고요.
못 던지죠. 안 던지죠.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렌트한 돈은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그렇게 어렵게 융자 심사를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그래도 렌트 내는 것보다 나으니까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집을 던지시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게 집을 던지지 않을까, 부동산 폭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카더레 통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네. 이거를 데이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네. 그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서 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최태은 대표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 다음 시리즈를 준비할 거니까는요,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